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그룹을 이끌면서 해외 투자에 어떻게 나섰고 그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또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박현주 회장이 국내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즈니스포스트의 간병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간병근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박현주 회장의 해외 사업들을 좀 살펴봤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국내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좀 문제없이 잘 풀리고 있나요? 미래에셋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과 네이버 파이낸셜 투자자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대기업 집단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투자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현주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 대우가 그 HDC 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었는데요. 그 박현주 회장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게 된 건가요? 우선 넓은 의미의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된 뒤 항공기 리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그룹이 항공기 리스 회사를 세운다면 미래에셋그룹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리스료를 받고 아시아나항공은 미래에셋그룹을 통해 항공기 리스료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두 기업 사이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사의 항공기 리스라는 굉장히 큰 사업 분야입니다. 정말 비행기를 그냥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이 일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정상화되면은 여기에 투자 수익도 거둘 수 있는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말고 네이버 파이낸셜에도 정말 그 8천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현주 회장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성장성과 잠재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로 금융의 새로운 분야인 핀테크 부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번에 박현주 회장이 투자한 8천억 원은 국내 핀테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박현주 회장은 네이버의 영향력을 활용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소매금융 고객들을 확보하고 디지털 영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네이버 파이낸셜은 향후 보험업, 증권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셋그룹과 협력하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금융당국과의 관계에서 정말 지배구조 개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그룹에 관련해서 지배구조에 좀 손을 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지배구조를 개편하라는 압박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금융감독원도 미래에셋그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그룹이 정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박현주 회장이 아직도 그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언가요?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을 지주사로 전환하며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지는 데다 비계열 회사 출자 제한, 자회사 출자 금지 등의 규제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와 제한 때문에 미래에셋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게 된다면 적극적 투자를 펼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박현주 회장이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 그래서 박현주 회장이 지배구조 좀 정비를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박현주 회장은 비핵심 계열 회사들을 정리하고 핵심 계열 회사들의 출자 구조를 단순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자 구조를 이렇게 단순화하면 중복 자본으로 깎여나가는 자본을 줄일 수도 있고 금융감독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본 비율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그룹을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는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금융권 일각에서는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미래에셋 그룹만 유일하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지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배구조 개편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래에셋 그룹은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좀 해결할 과제는 있지만 국내외를 통해서 지금 박현주 회장이 정말 투자에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현주 회장한테는 항상 개척자, 그리고 승부사, 그리고 투자의 귀재, 뭐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의 투자의 성공을 단순히 동물적 투자 감각, 이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박 회장은 정말 지독한 공부벌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제, 경영, 금융, 세계 모든 서적들을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많이 읽는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사장들과 토론을 즐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의 지식이 워낙 깊고 방대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몰라 계열사 사장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박 회장의 어떤 지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그 지식에 대해서 혀를 내두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셋 그룹이 정말 빠르게 성장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과제들도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셋 그룹이 글로벌 금융 투자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의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당국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박현주 회장이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최고의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CEO 톡톡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